네, 임채무 씨가 세운 두리랜드와 관련해 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요. 김경삼 변호사님, 네. 이 보니까는 저도 처음 알았는데 임채무 씨가 이렇게 놀이동산 한 3,000평가량 되는 이 놀이동산을 가지고 계셨네요. 그 양주의 그 장흥이라는 곳에서 이제 두리랜드라는 놀이개장을 1989년도에 개장을 했어요. 네. 저도 TV를 통해서 좀 봤습니다. 그런데 위치를 보면 말이죠. 이게 놀이공원을 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니에요. 왜냐면 사람이 많이 유동인구가 있고 그런 데 아닌데 아마 임채무 씨가 그 당시에 본인이 굉장히 가족들이 놀 수 있고 또 돈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본인이 한 130억 정도를 들여서 이 두리랜드는 개장을 했어요. 1989년도에. 그런데 굉장히 적자가 되고 하다 보니까 2006년도에 문을 한번 닫았습니다. 네. 그러다 이제 재개장을 한 것을 보이는데 이모 씨하고 2011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키즈라이더라는 어린이 놀이기구 이거 30대를 임대를 하기로 해요. 네. 근데 임대의 조건이 뭐냐면 여기서 키즈라이더 설치하면 그걸 놀이기구 타고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거기에서 분배 약정을 합니다. 그래서 임채무 씨가 40% 그리고 50%죠? 예. 40% 임채무 씨가 50%. 50% 그다음에 40%. 이 씨가 40%또 김 씨, 수리하는 사람이 10% 네. 이런 식으로 주는 대로 약정을 했는데 이제 도중에 굉장히 기계에 문제가 생기고 그러니까 임대업자는 이모 씨한테 이거 좀 교체를 해달라, 네. 수리해달라, 아니면 유치를 변경해달라는데 안 해주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유치를 임채무 씨가 안전상의 이유로 아니면 고장이 났기 때문에 임의로 이제 변경하고 그랬죠. 네. 그러니까 이 씨가 이렇게 변경을 해서 결국 매출액에 손해를 끼쳐서 자기의 돌아올 돈이 오지 못했다.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임채무 씨가 계약 위반이기 때문에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 해서 한 4,100만 원 정도를 청구를 했습니다. 네. 근데 1심과 2심에서는 결국 임채무 씨가 이겼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법원이 어떻게 얘기했죠? 이 계약 위반에 관련해서 임채무 씨의 계약 위반한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안전상 그런 걸 위해로 철거를 해달라고 할지 수리를 해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 씨가 이 계약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손해 자체가 임채무 씨의 어떤 계약 위반, 즉 규칙사유로 인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해줄 의무가 없다 해서 1심과 2심에서는 모두 임채무 씨가 승소한 사례입니다. 예. 네, 그러니까 지금 임채무 씨는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미 오래된 사건이고 다 끝난 일이다. 자기는 이 두리랜드를 잘 앞으로 운영해 가고 싶다고 했는데 이렇게까지 애착을 가지시는 이유가 있나요? 일단은 애들을 굉장히 좋아하신대요. 저는 사실 그 두리랜드가 임채무 씨가 그 관련된 전혀 몰랐어요. 저도 애들 데리고 한 15, 16년 전에 어렸을 때 갔는데 거기 가면 지금도 이제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큰 애들이 탈 건 없고요. 네. 보통 이제 유치원 정도 되는 애들이나 초등학교 정도 되는 애들이 정말 가족하고 함께 와가지고 거기서 딱 안전하게 놀기에 되게 좋고 거기도 야외 수영장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저도 애들 수영복 입혀가지고 거기 들여보냈던 생각이 나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되게 고맙네요. 그런데 입장료가 무료거든요. 예, 그 당시에? 예, 입장료도 무료고 그 탈 것들이 가지고 있는 비용들도 굉장히 진짜 그때는 2,000원, 1,000원 막 그랬어요. 지금은 3,000원, 4,000원 이렇게 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비용도 굉장히 저렴한 데다가 공간도 넓진 않은데 있을 건 또 다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장흥에 이런 곳이 다 있지 했는데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워낙에 임채무 씨가 아이들을 좋아했고 한 번은 이제 어디 한 군데 드라마를 찍으러 갔는데 막상 보니 가족들이 마땅히 애들하고 놀 게 없더라는 겁니다. 네. 그러면 그게 있어야 되는데 없다면 그건 내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1989년에 사비 130억. 그때만 해도 임채무 씨 정말 대단할 때잖아요. 예. 그때 사비를 들여서 그렇게 장흥에다가 두리랜드를 시작하게 된 거고요. 그리고 이제 뭐 10종 정도 시작했는데 나중에 더 이제 좀 넓어지게 되죠. 그렇게 해서 아이들을 위한 사실 굉장히 안전한 시설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 덕에 저희 아이들도 혜택을 좀 보고 또 즐거운 시간을 가졌네요. 감사합니다. 최영일 평론가는 임채무 씨 하면 가장 기억에 남는, 최근에 기억에 남는 게 뭐세요? 그러니까 원래 젊은 분들은 잘 몰라요. 네. 임채무 씨. 근데 얼굴 보면 어디 사극에서 본 것 같기도 부활 하고. 아이콘은 기억나세요? 아이스크림 네, 광고. 드라마에서 본 적은 아이스크림 광고. 그거 뭔지 아세요? 복면가로의 사장역으로 나오셨죠. 네. 복면가로도 옛날 영화. 근데 최근에는 활동을 좀 안 최근에 하시는 활동을 뜸하게 했습니다. 띄엄띄엄 나오시긴 네. 하지만. 근데 이제 아이스크림 광고로 지금 아이스크림 젊은 광고. 분들에게도 인기가 있어요. 근데 아이스크림 광고에서 축구 심판으로 나오죠. 지금 화면에 나오고 네. 있네요. 왜 그러냐 하면 바로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네. 모리노 주심이라고요. 이 축구 경기의 주심이
저 레드카드를 딱 드는 장면인데 네. 저게 스페인전입니까? 이탈리아전입니까? 그런데 이탈리아전이죠. 이탈리아전이죠. 상대 선수를 딱 퇴장시킵니다. 거칠게 플레이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에게는 굉장히 친근한 남미의 주심인데 그 주심이 굉장히 나중에 유럽 이 축구계에서 의혹에 시달렸다고 해요. 그런데 얼굴이 너무 임채무 씨를 닮아서 2002년에 경기 보던 사람들이 임채무 씨의 형제가 남미에 살고 있었네. 막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걸 패러디를 해서 임채무 씨가 모라노 주심의 이 코스프레로 이 광고에 나와서 대히트를 쳤죠. 그런데 그게 임채무 씨라는 건 젊은 분들은 잘 모르시죠. 하지만 예. 제 고등학교 선배님이거든요. 아. 중앙대에서 이제 이 연극 영화를 전공하시고 네. 정말 젊을 때부터 산전수전 겪으면서 연기 생활에서 젊을 때 주연급으로 거의 임동진, 임채무 그쵸. 이렇게 둘이 잘 나가시다가 나이가 들어서도 이제 중후한 중년의 역할은 거의 다 맡으셨어요. 네. 그런데 최근에는 아마 두리랜드 적자 때문에 네. 고생을 꽤 하시고 네. 밤무대에서 노래도 부르시고 아, 돈 되는 그러세요? 건 다 하시고 근데 두리랜드를 만든 동기가 전 눈물 짠한 게 예, 그 동기 관련돼서 이 장소가 예. 직접 얘기하신 게 있나요? 예, 좀 얘기한 게 있으신데 임채무 씨가 직접 저희한테 얘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한번 네. 들어보시죠. 네. 거기가 우리 옛날에 우리 무명 때 그 사극 촬영장으로 유명했던 데예요. 그 촬영 가서 주인공도 아니고 엑스트라 하려고 하중일 기다렸을 때 그 계곡에서 아이들이 놀고 다치는 거 보고 아 나이가 언젠가는 내가 여유가 있다면 이런 데다 가족이 와서 하중일 즐길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만들고 싶다 하는 게 첫 계기가 된 거죠. 네, 그런데 아무리 이렇게 아이를 사랑하신다고 해도 이렇게 큰 거금을 고생하시며 번 돈을 네. 그렇게 베푼다는 게 쉽지 않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저는 대단하신 것 이제 같아요. 임채무 씨가 좋은 의미로 네. 마이클 잭슨하고 비슷하게 네. 이제 피터팬 증후군 같은 게 있으신 거 아닌가. 아이들을 너무 사랑하고 마이클 잭슨은 엄청나게 세계적 스타로 번 돈을 다 네버네버랜드에 쏟아부었잖아요. 네. 거기 살았잖아요. 그래서 두리랜드라는 자신의 이 아이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 놓고 돈을 버실 생각이 없이 경영을 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저는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는데 문을 닫을 때 많이들 아쉬워했어요. 근데 경쟁력은 없다. 지금 얼마나 많은 대자본들이 그렇죠. 무슨 랜드, 무슨 대기업들이 테마파크 하고 만드는데 그렇죠. 예. 그런데 저기에 정말 가난한 어린아이를 가진 부모들은 유모차 끌고 가서 한나절을 아이들을 즐겁게 해주고 오기에 정말 비용이 들지 않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는 저런 공간들도 좀 소소하게 지자체마다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저걸 왜 개인 사업으로 하실까? 지자체하고 좀 같이 조인을 해서 잘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네. 해봤는데 앞으로 이제 임채무 씨가 과거처럼 스타가 아니시잖아요. 수입도 한계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네. 실내장을 만들어서 입장료를 조금은 받겠다 이런 조금씩은 더.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내부 공사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유지보수와 운영은 거기서 나오는 비용으로 돌아갈 정도로 해야 되겠다. 네. 근데 사실 저걸 안 만드셨으면요. 지금 강남에 빌딩 몇 채가 있으실 법한 분이에요. 그러면서는 전 굉장히 자신의 꿈을 위해서 사회공헌을 했는데 문제는 빛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소송에 휘말리고 하다 보니까 좀 안타까운 말년이 되신 것 같습니다. 네, 이호선 교수님 뭐 과거에 여길 다녀오셨다고 하니까 이런 곳이 앞으로 정말 많이 늘어났으면 한 바람도 저도 들기도 하거든요. 이게 아이들이나 부모들한테도 굉장히 이런 놀이공원들이 도움이 되잖아요. 평소에. 뭐 이제 우리가 아이들과 함께 살아간다는 게 여러 가지 추억을 쌓으면서 서로가 서로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아닐까 네. 싶은데 그중에 이제 이런 놀이공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인상적 기억으로 남거든요. 네. 그런데 그 인상적 기억에 있던 그 지역이 지금같이 어떤 사연을 가지고 내가 들렀던 곳이 바로 이런 곳이었고 이런 곳에서 좋은 의도를 가진 누군가가 했던 그 행동 때문에 내가 이렇게 누릴 수 있구나. 이게 아이들에게는 사실은 이런 사회적 공헌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교육 효과를 낼 뿐만 아니라 가족이 함께 갔던 이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사진으로 남고 또 기억으로 남고 또 이렇게 오래 쌓인 가족들의 기억들이 함께 합쳐지면 이게 또 역사가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기쁨과 또 서로 간에 이런 사실 사비를 털어서 뭔가를 한다는 건 남들이 쉽게 하지 못하는 일인데 이런 과정들이 오히려 이 사회가 가지고 있는 각박함을 그야말로 따뜻한 그 덮개로 또 따뜻한 이런 포대기로 싸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저도 기분이 좋고 또 이번에 또 개장 또 새로 하게 되면 아이들 데리고 많이 또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